저희가 IQ, OQ, PQ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Q, OQ에서 그 순서에 대한 부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IQ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지 그 특징들, 그 다음에 OQ와 PQ에서는 어떤 특징들의 내용으로 퀄리피케이션 하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공정, 예를 들어서 충진, 클린룸, 멸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는 리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1회만 실시해도 되나요? 에 대한 부분인데, 1회라는 것은 한 로또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한 로또? 예, 그래서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최초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보통 세 로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세 로또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3회 법칙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번 한 거와 두 번 한 거는 우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요. 세 번을 해서 나온 데이터 정도면 안정된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 최초 밸리데이션 할 때는 세 배지, 세 로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통 검증을 하시고요. 리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에 그 한 로또에 대한 부분을 보통 검증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1회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오전에 그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GMP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적 밸리데이션, 시간 관점에서의 밸리데이션은 예측적, 동시적, 해고적, 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리밸리데이션 이런 게 있겠고, 대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공정 밸리데이션, 뭐 세척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제조 지원 설비에 대한 밸리데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그 밸리데이션이 아닌 밸리데이션이 아닌 퀄리피케이션만으로 할 수 있는 대상들,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꼭 그 각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대한 강의는 저희가 시간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12시 반에, 1시 반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이 50분 정도 진행하고 10분 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 20분까지, 그 다음에 10분 쉬고 4시 반에서 3시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전체 일정이 6시 반인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유도리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비 밸리데이션과 공정 밸리데이션으로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비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 적격성 평가는 밸리데이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쓴다면 장비 적격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밸리데이션 안에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장비 밸리데이션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공정 밸리데이션으로 분리하게 되는데,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된다면 장비 개별이죠. 충전기, 동결 건조기, 앞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뭐 냉장고, 냉동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정은 이 제품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정 간의 어떤 유효한 부분을 검증한다라고 해서 세척, 그다음에 멸균, 포장, 소프트웨어, 클린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더 필요하면 뭐 동결 건조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 대상으로 볼 거냐, 적격성 평가 대상으로 볼 거냐, 이거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용어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저희가 설계 적격성 평가는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D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계 장치나 그 부속 시스템의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장치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요. 그 의도한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한다는 얘기는 기성품이 저희 제조 공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저희 입맛에 맞춰서 장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설계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지를 평가하는 것, 이것을 설계 적격성 평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적격성 평가,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네,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 및 그 부속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시방서와 실물 대조해서 현장에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 그래서 핵심은 요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치를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치된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구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물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립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에 따라서 청결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별을 위해서 어떤 태그 같은 것이 돼 있든지 아니면 표식 같은 게 제대로 장치에 표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떤 장치나 센서에 대한 교정을 볼 수도 있고, 그 장비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도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 설치 적격성 평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실제 운영하시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적격성 평가는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OQ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OQ, IQ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계 장치 및 시스템이 예측된 운전 범위 내에서 의도한 대로 가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측된 운전 범위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뭐 설명을 드렸던 게 한 5분 가동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장 한 20분까지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럼 저희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20분까지 쭉 가동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계, 스탑워치 같은 것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스탑워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정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측된 운전 범위 내에서 의도한 그 성능이, 그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 이것을 운영 적격성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능 적격성 평가는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PQ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리데이션 안에는 이 PQ를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계 장치 및 그 부속 시스템이 설정된 품질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앞에서 IQ와 OQ는 제조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한 것이고, 성능은 핵심이 어디냐면 저희가 원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와 운영은 그 장치 자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 성능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동작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설치 적격성, 운영 적격성, 성능 적격성 이렇게 평가를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정 출력의 가능성, 공정 출력물이 있다. 그러면 그 출력물이 그 검증을 가능하다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검증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이 아니라 베리피케이션이나 인스펙션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고요. 공정에 대한 부분이 검증하기 어렵다 그러면 유효성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검증하기 힘든 형태다 그러면 다 재설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은 파괴 검사로서 검증하기 힘든 경우에 밸리데이션이고, 비파괴 검사 또는 파괴 검사이지만 검증 가능한 형태의 어떤 출력물이 나온다 그러면 베리피케이션 쪽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멸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클린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룸에 저희가 클린룸 밸리데이션에 들어가는 게 항목이 보면 IQ는 뭐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OQ에서는 예를 들어서 풍속이라든지 기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기회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 조도에 대한 부분, 또는 필터 리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PQ에서는 뭐 잘 아시는 파티클 시험, 그 부유 입자 시험, 그다음에 낙하균, 부유균, 뭐 손끝세균, 작업대 표면균, 이런 형태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정들을 저희가 매번 생산할 때마다 검증을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생산할 때마다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리데이션 개념으로 해서 공정에 대한 특성을 유지가 된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1년이나 또는 2년이나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생산된 제품은 적절한 환경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리데이션에 대한 조건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품질 목표에 대한 설정, 그다음에 목표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한번 다른 형태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척에 대한 유효한 효과, 세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건지, 청정 환경을 입증할 건지, 멸균이 잘 되었는지 그 효과를 입증할 건지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타겟을 설정을 하시는데요. 공정 또는 제품으로 기대하는 결과의 사전 설정, 목표는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값일 것.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개선에 대한 그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품질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도 저희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 보면 품질 목표와 품질 방침이 있죠. 품질 목표 같은 경우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프로토콜, 이 목표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활동에 대한 계획대로 이러한 검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품질에 대한 부분, 성능에 대한 부분, 필요하면 임상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최적의 조건에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검증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나온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그 결과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렇게 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서화를 하는 겁니다.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올바른 결과에 도출을 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해석 방법과 도구에 대한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콜에서 어떤 교육을 이용할 건지, 어떤 시험 방법을 쓸 건지, 어떤 그 시험 항목에 대한 판정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룬다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서화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려 그러면 공정에 대한 특성이 이제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작업 표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척을 한다. 그럼 세척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 방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척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세척을 한 그 제품, 그 도구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B, C, D라는 사람을 대표를 해야 되는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절차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A라는 사람이 세척하는 방법과 방법이 틀릴 테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세척하는 방법이 각각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대한 표준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작업 표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혹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단계별 또는 각 단계별로 해야 할 행동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 공정에서 필요한 작업 지시서나 작업 표준서가 해당 작업실에 배포되어 작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우리 문서 IS 13485에서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문서는 접근이 용해야 되고 누구든지 접근이 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당 작업실에 배포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세척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세척 작업 표준서가 세척실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세척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우리가 뭐 조립 공정이다 그러면 조립에 대한 그 해당 그 작업 표준서가 해당 공정 그 작업자 바로 앞에 있든지 아니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조 공정 중 수행하는 모니터링 및 시험 검사에 대해서 단계와 종류, 절차 등을 문서에서 표준 작업 지침서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뒤에 이제 샘플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종 기준서, 그 다음에 SOP 등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재개정 이력을 표의 형태로 표시해서 최신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우리 문서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이죠. 뭐 개정된 부분에는 뭐 밑줄이라든지 아니면 기울임체라든지 아니면 굵은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음영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칼라, 색상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문서가 최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표시된 부분이 이전과 다르게 변경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관리 체계를 보면 우리가 다 ISO 13485에서 4장부터 8장까지 다 요구사항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경영책임, 문서관리, 그 다음에 구매관리, 그 다음에 멸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법조 요구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장의 설계개발, 위험관리, 그 다음에 8장의 시정미 예방조치, 이렇게 해서 우리 ISO 13485 2016년 버전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것이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이 반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이 수립되겠죠. 뭐 품질 방침이 나오고 품질 방침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품질 목표가 이렇게 다시 수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과 우리 조직의 목적에 맞춰서 품질 목표가 수립이 되고 품질 경영 시스템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은 저희는 이제 조직의 목적도 들어가야지만 저희 의료기기라는 의료기기법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 요구사항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객은 우리 제품을 사가는 고객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지만 우리에 대한 우리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규제 기관도 저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 경영 시스템이 기획되고 수립되면 이것을 이제 조직화하고 문서하고 그 다음에 제품 실현하는데 이 제품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장에 자원이 제공되어야죠. 환경이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적 자원이 지원되겠죠. 제품 실현에 가서 보면 그다음에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또는 설비를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온지를 검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니터링 및 측정, 그 다음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기회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러한 결과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통 이제 연말이나 연초 하시는데요. 경영 검토를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다시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입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정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에 대한 흐름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정이 나오는데 계속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보면 문서에 대한 정보는 표시 안 됐고 QC 공정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QC 공정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QC 공정도에 대한 절차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재 입고가 되면 그 다음에 수입 검사를 하겠고 이거에 따른 부적합을 판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자재 보관을 하겠고 그 다음에 생산 지시가 떨어지면 자재 불출이 필요한 만큼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버닝이라고 하는데
CD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D.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게 되면 요즘엔 이제 뭐 다시 클라우드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USB에 담는다든지 하겠고요. 바로 전에는 보통 CD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CD에 대한 버닝,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부분 계속 절차가 이루어지겠고, 공정별 공정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각 공정별 부적합품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이제 포장이 되겠죠. 포장이 되고, 이 포장되기 전에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겠고, 검사에서 적합이면 포장이 되겠고, 부적합이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고요. 포장해서 완제품 창고에 가고, 그다음 출하 지시서에 따라서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가지고 저희는 밸리데이션 할 건지, 아니면 적격성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검사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CD 작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CD에 꼽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이 CD를 전술 검사를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밸리데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D를 다 CD 디스크에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이 읽혀지는지, 그 다음에 그 특정 프로그램이 열리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이런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하기 힘들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나눠보면, 그래서 버닝하는 이 장치, CD를 굽는 이 장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격성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치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가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CD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퀄리피케이션 했다라고 보시고, 계속 이 장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버닝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정기 리퀄리피케이션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변경된다든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 버닝 하는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는 다시 리퀄리피케이션, 변경에 따른 리퀄리피케이션을 하시면 되죠. 자, 기록들이 있고 해당되는 작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QC 공정도를 있어야 여러분 회사에서 밸리데이션 할지 퀄리피케이션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아마 웬만하면 이런 공정도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QC 공정도 하나 가지고 제조와 QC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 공정도 따로 있고 QC 공정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별개로 운영하시는 회사도 있는데, 네, 같이 운영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편리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공정이 되겠고요. 자, 공정을 보시면 뭐 세척이 있고, 건조하고, 인쇄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다시 초음파로 세척을 하고 또 건조하고 포장하는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초음파 홀 가공이네요. 홀 가공도 이게 보면 수동으로 하는지 자동으로 하는지 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밸리데이션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으로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들어갈 테죠. 그럼 거기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이런 드릴 머신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척을 하게 되면 이 세척 공정에 대해서 세척 이 공정에 대해서 초음파 세척기 같아요. 초음파 세척기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건조기는요. 건조기는 이것도 퀄리피케이션을 하시면 되겠죠. 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80도에서 5분 플러스 마이너스 1분간 건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조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교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80도 우리가 세팅하더라도 디스플레이에 80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팅한 게 80도고 디스플레이 되는 게 80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 된 게 정말 80인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필요하죠. 그러면 온도 센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분 플러스 마이너스 1분에 대한 공차를 줘가지고 4분에서 6분에 대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분 세팅을 했는데 얘가 6분이 될 수 있고 7분을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1분을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3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타이머에 대해서도 교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장비에 대해서 IQOQ, PQ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레이저 인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돼 있고 밑에는 뭐 초음파기, 건조기, 포장기 돼 있죠. 이 전체의 공정을 가지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제품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걸 가지고 밸리데이션, 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이 되어 있어야 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이제 QC 공정도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PCB SMT 쪽으로 봅니다. SMT에 대한 부분이죠. 제 PCB에 각종 부품들을 장착을 하고 납땜을 하는 이런 솔더링 과정, 요걸 저희가 이제 SMT 업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기계를 이제 SMT 업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PCB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부품들을 장착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SMT가 아니네요. 네. 미안합니다. 요 장비는 미안합니다. 요 제품은 제가 특정 제품을 추정하기 힘들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도를 보시면 저희가 생산되는 여기 보면 장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당 공정이 있고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의 관리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퀄리피케이션의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공정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그런 밸리데이션 개념이나 퀄리피케이션보다는 그냥 관리 QC에서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뭐 CCP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 공정도를 가지고는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하기에는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QC 공정도나 제조 공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작업 표준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SOP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원료가 이제 맨 왼쪽 그림에 있고 이것을 이제 측량을 했고요. 측량된 원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을 디스퍼 믹서를 이용해서 믹서통에서 이렇게 믹싱을 하는 이 공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작업 표준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합 및 교반 공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보면 측량, 처음에 측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는 이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래의 계량 수치 및 지시 내용에 따라 계량을 실시하고 계량 내용을 기입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6번에 보면 제조는 아래 공정에 따른다 라고 해서 배합 교반은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교반 속도는 2900rpm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교반 시간은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합 공정 밸리데이션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배합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시려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여기가 필요한 장치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배합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배합을 하고 나서 저희가 판정할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관리 기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나오면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할 때 프로토콜 세울 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일단은 바닥 저울이잖아요. 바닥 저울이니까 당연히 교정이 되어야겠죠. 이 교정된 저울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원료라기보다는 정량을 저희가 측량을 하고요. 측량된 원료를 가지고 뭐 1번부터 10번 원료까지 있으면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믹싱을 하면서 정제수를 넣어서 이렇게 디스퍼 믹서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저울에 대한 교정이 있겠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이 제품, 이 디스퍼 믹서에 대해서 RPM과 온도와 타이머에 대한 센서에 대한 저희가 교정을 이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 이 교반 장치에 대해서 IQ, OQ, PQ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최종 제품, 반제품이라고 그럴까요? 반제품에 대해서 설정되는 판정 항목과 판정 기준으로 판정을 해서 우리가 이 배합 공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정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공정별 공정 관리 항목, 공정명 공정 관리 항목, 사용되는 기기, 판정 기준, 관리 항목, 주의 사항들, 작업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한다 그러면 공정에 대한 세세한 분석,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사용되는 장치 중요하죠. 장치, 그다음에 그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항목을 우리가 관리할 건지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공정에 대한 적격성 평가라든지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정을 앞에서는 이제 표로 나타냈었던 건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평면도로서 공정에 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정에 대한 자, 보시면 이런 형태, 요 색깔, 제 마우스 혹시 보이실까요? 예. 요 색깔은 저희가 이제 물동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분홍색은 인동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점선 파란색은 중간에 이 갈색은 자재에 대한 흐름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원료나 벌크 제품에 대한, 그다음 빨간색은 최종 제품에 대한 흐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흐름을 보면 이런 출입문을 통해서 자재 이동 또는 사람의 이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타겟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클린룸 밸리데이션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되는 제품에 따라서 멸균 밸리데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믹싱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충전 공정 밸리데이션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장치들에 대한 적격성 평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보관소에 대한 온도 매핑,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 매핑은 보통 뭐죠? 스탠드형 그 냉난방기가 보통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제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온 조건을 가지고 이제 가겠고, 특정 제품 같은 경우 냉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온도 매핑을 통해서 그 냉난방기에 대한 IQ, OQ, PQ를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에 대한 포장기, 이 포장기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용된 도구들, 장치들에 대해서 세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척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각 대상들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건 그냥 샘플로 이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굳이 여러 번 해서 이걸 가지고 적용하실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상을 정하시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어떤 저희 거래처를 가끔 가 보면 은근히 코로나 환자들이 은근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제 뭐 올 동계가 되면 뭐 동계 백신이 그 다시 인제 그에 대한 발표가 있겠다고 인제 10월 중인가요?